네, 밤사이 메르스 환자가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3차 감염 환자입니다. 또 의심 환자 1명이 이미 숨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전국 210곳의 학교는 휴교 또는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오점곤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메르스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르스 병원 공개 여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샵 1988 메르스 병원 공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전에 시민 인터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메르스 공개에 대한 시민 인터뷰, 그것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정곤 기자. 네네. 이 3차 감염자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사망자가 3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확진 환자는 현재 사망자는 어제와 2명입니다. 예. 의심 환자가 1명이. 의심 환자가 지금 1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는데 이 환자가 과연 메르스 환자인지는 지금 역학 조사 중이고요.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된 그렇죠. 확진 의심 환자는 환자라고 했습니다. 예, 의심 환자가 예. 지금 사망을 한 걸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전체적으로 밤사이에 이제 5명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4명은 이른바 이제 2차 감염이었는데 1명은 추가로 3차 감염을 한 환자인데요. 네. 이른바 16번째 확진 환자하고 같은 병원에 있다가 그랬는데 어제 그래서 3차 감염자가 16번째 확진 환자를 통해서 2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3차 감염이 이제 현실화됐다고 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 같은 병원은 아니고 또 다른 병원에서 그 전에 입원했던 병원이죠. 네. 병원을 총 병원이 3번 다릅니다. 옮겨 다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을 중간에 3번 옮겨 다녔는데 맨 처음에 있던 병원에서 추가로 확인된 분이 오늘 1분이고요. 네. 어제는 그 2분이 확인됐던 곳은 또 다른 병원이었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 환자가 이제 30명에 3차 감염자는 한 3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전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공기 중 감염에 대한 설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기 중 감염 조심하라고 권고를 했다고요? 네, WHO에서 권고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미세 입자, 아주 작은 네. 입자가 발생을 해서 이 메르스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기로 그러니까 매개가 돼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치료 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지름이 5 마이크로미터보다 보다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저희 이제 폐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이 공기 감염인데 현재 저희 보건당국은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병원에서 생긴 첫 환자가 24명한테 지금 전염을 시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만 25명의 확진 네. 환자가 발생한 걸로 30명 중에 25명이 이제 발생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환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빠르게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 혹시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는지 혹시나 공기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해외의 다른 기관 4곳과 공조를 통해서 같이 지금 샘플을 보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공기 감염 여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보건당국의 입장과 방침은 공기 감염으로 된 거는 아닌 것 같다. 손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침이 튀면서 감염된 것 같다는 게 현재 저희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기 네. 감염 가능성. 우리 오 기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공기 감염이라고 한다면요. 예.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대규모의 환자들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둔다면은 이 메르스는 종전에 알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환자의 분비물,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초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 감염자 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 병원 병실에 배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기구가 없으면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됐다, 이른바 사우나가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그래픽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실이잖아요. 네, 이 병실 원래 6인실 병실이었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2인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2인실로 나누다 보니까 왼쪽에 최초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그 입원실에는 배기구가 오른쪽에 입원했던 입원실에는 배기구가 전혀 없었고 왼쪽 입원실에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배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침을 할 때마다 굉장히 바이러스 농도가 심한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텐데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더 전염성이 강해졌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보건학자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보건당국으로부터 그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환자가 그 입원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그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서 아마 다량의 그 바이러스가 배출이 됐을 것이고,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접촉이 됐을 거다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환자 상황, 메르스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추가된 환자 4명 가운데, 5명 가운데, 제가 5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5명 가운데 4명의 환자는 첫 번째 환자의 거쳐갔던 B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제 말씀드린 B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한 초발 환자로부터 발생했던 최초의 원내 감염에 이어서 추가적인 원내 감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원내 감염에서 발생한 사례를 어제 2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건과는 또 다른 의료기관, 그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F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그런 사례고, 그 사례 자체는 이 16번 확진자로부터 유래된 그런 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확진자 이외에 총 감염 의심자가 총 398건이 있었고, 그리고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건도 99건이 있으며, 또 격리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리자와 관련해서는 총 1364건의 격리자가 있는데 이 중에는 자택격리가 1261건, 기관격리가 103건이 되겠고, 이 중에는 52건이 지금 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중에서 어제에 이어서 현재의 상태는, 현재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 환자분은 11번, 14번, 16번 그렇게 3분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안정적인 상태이며 현재 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3분이 있습니다. 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2번, 5번, 7번 요 3분이 지금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숫자 중에서 특히 격리자라든지 감염 의심자 이런 숫자들은 어제 현재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이 가능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 중에 일단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먼저 질문하시고요. 네, KBS입니다. 네.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동탄 지역 병원에서 그 하루 전에 80대 여성이 이제 숨진 사실이 병원 측으로부터 확인이 됐는데요. 급성 폐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최초 사망자와 같은 병치료 사용했던 분이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병원 측에서는 이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좀 의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검사 과정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까지 조사된 걸로는 그 25번 사망 환자 그 57세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분과 같이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분에 대한 아마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그분은 여성 89세로 이미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5월 31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일단 병의 경과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주치 의사의 소견은 일단 세균성 폐렴에 의한 폐혈증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출된 시기를 그 25번 환자에게 노출된 시기가 5월 25일 날 그 25번이 입원을 했는데 그때 감염이 되었으면은 잠복기를 이틀로 봐서 5월 27일 이후에 발열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5월 27일에는 진행된 폐렴 소견을 보였고 주치의사의 경우는 따라서 세균성 여러 가지 검사 소견 등을 가지고 폐혈증을 의심을 하면서 이미 진행된 폐혈증에 의한 쇼크 소견을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다 보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과 없이 방송이 된 점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364명이 격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750여 명에서 훌쩍 늘었거든요. 예. 네. 지금 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261명이 지금 집에서 자택격리를 하고 자택격리. 있고 103명이 기관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51건이 해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격리하는 그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건만 99건. 네네. 예. 지금 환자 상태와 관련한 좀 전 브리핑에서 조금 어제하고 달라진 부분이요. 그 불안정한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하는 예. 분이 이제 3분을 거론했는데 그 번호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확진 번호로 얘기를 하는데요. 11번 환자, 14번 환자, 16번 환자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번 환자, 14, 16번이었거든요. 그럼 3번 환자는 지금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고 11번 환자가 이제 새로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14번, 16번 환자는 계속해서 몸이 이제 좋지 않은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 14번, 16번 환자는 그렇게 고령이 아니거든요. 35살 남자분하고 40살 그 남자분이라서 그렇게 고령이 아닌데 좀 그렇고요. 네. 새로 이제 불안정하시다고 한 그 11번 환자는 79살 여자 환자거든요. 5월 29일 날 확진이 된 그 환자인데 예. 아무래도 이 그날 기복에 따라서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오늘은 이 3분이 아마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3명의 감염자가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네네. 3명의 감염자가 이제 2번, 5번, 7번인데요. 네. 이 도표상에 보면 2번은 63살 여성분이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부인이잖아요. 부인이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배우자. 지금 그 아까 두 말씀하신 그 번째 병원에서 네. 그 환자의 최초 부인. 환자의 부인이거든요. 그다음에 5번이 이제 남자 50살이고요. 그 의료기관 의료진입니다. 예. 네, 이제 퇴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이 그 28살 여성인데 역시 의료기진인데 예. 또 다른 의료기관이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간호사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요. 그 제가 이제 왜 퇴원 준비 중인 환자를 질문을 드렸냐면 감염된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네. 그 중에 배우자는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옆병동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저 옆병동에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고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환자와 오래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우선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예. 예를 들어서 만성병이라든지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예. 신부전증이라든지 네. 이런 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그 면역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단기간 내에 신체 증상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분들, 예. 또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조기에 회복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배우자도 일단 그 아직은 완치는 아닙니다만 퇴원을 그렇죠. 준비할 정도라면 네. 심각하지 않다. 오래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그렇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364명이 격리입니다. 네. 1364명을 다 어디다 어떻게 격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게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약 한 1261명은 이제 자택 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예. 네. 초기 단계 이런 이 격리 대상자들의 어떤 이 비협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예. 일부 문제가 되긴 비행기 했습니다만 타고 중국 가고 예, 막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질병의 어떤 감염 상황이라든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가택 격리자들이 성실하게 격리 조치에 응해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예. 또 이 시설 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역시 해당 그 보건기관의 엄격한 그런 통제하에서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3차 감염자까지 이제 발생한 이 시점에서 이 보건당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악했다는 것은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역학조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오정공 기자 뭐 덧붙일 말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지금 각 병상으로 각 지역으로 전국 17개 지역으로 이제 분산 수용이 됐을 건데요. 네. 그런 것만 감안을 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그 음압병상이라는 게 105개가 현재 있죠. 전체를 다 가동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도 가능하다. 수용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가 격리자들이 얼마나 따라주냐는 건데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뭐 엊그제 보도도 됐습니다만 자가 격리하다가 뭐 골프를 치러 가신 골프 치러 분들도 갔다가 있는데 경찰이 위치 그런 추적으로 잡았다. 분들만 없다고 예. 그러면 네. 그분들은 가능하면 뭐 법이나 벌금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내 주변 사람, 가족, 다른 뭐 사람들한테 예.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일부 기자의 질문 내용 중에 특정 지역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정 지역 해당 병원은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어딘지 안 알려주니까 더 불안하다. 미국은 공개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거 공개해줬다가 그 병원은 M1 병원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분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론조사 YTN이 단독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첫 공개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 공개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 82.6%가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했고요. 비공개를 원하는 분들은 13.4%, 난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분들이 4.0%에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와 함께 6월 2일 바로 어제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신뢰도는 9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인터뷰도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샵 1988로 문자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공개해야죠. 이제 정부를 믿기 힘들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마도 이제 보십니까? 초기 단계에서 열흘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접촉자 또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 1,364명의 이 격리자를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 아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 병원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요. 예. 그렇다면 아마 잠시 후에 더 많은 병원들이 공개가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또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네.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를 보니까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혼란이 올 듯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그 유언비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공개를 한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꺼려하고 또 그런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에 대해서 진료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하는 게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메르스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공포감이 일단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민들의 생각과 환자의 생각과 보호자의 생각과 의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은 80%라고 합니다만 또 의사 선생님 입장은 어떤지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그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기관에서 전원이 됐는지 이송이 됐는지 그런 정보만 제공이 되면은 환자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그 기관의 명칭을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의료기관이 그럼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피해자가 신종 되잖아요. 이 메르스 환자가 의심되는 사람들이면은 다 다른 병원으로 보낼 거죠. 왜냐하면 당장 그 환자가 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또 병원 안 오죠. 다른 환자들이 안 간다는 예. 이제 그런 그 압박을 받으니까 예.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한다 하더라도 이 질병의 감염 경로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또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한 통제가 이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을 믿고 근데 예. 그 본부장님,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짧게 네.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SNS 정보가 틀린지 맞는지 몰라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는 거죠. 네. 코레일 기차역에 붙기도 했었어요. 네네. 정보 통제가 완전히 네.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어떤 짓을 했더라 그런 것들 일종의 그 우리가 주홍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쉽게 주홍글자가 말해서 되는 이제 거죠. 하나의 어떤 이 낙인이 되는 낙인을 거고요. 지켜주는 건데요. 예. 그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가동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다만 그 부작용을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런 부작용에다가 저도 뭐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 SNS 카톡을 받았는데 네. 그 아까 말한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 환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난리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명단에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네.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자꾸 SNS로 막 퍼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걸 당국에서 가려주고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강의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오정건 사회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